수사권 조정안은 언제 통과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첨예한 것들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어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그냥 나는 그것도 참 통쾌하더만요. 자유한국당 없으니까 국회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세먼지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말이 왜 무슨 의미인지 어제 알겠더라고. 국회에 걔네들 없으니까 아주 청정구역이 아주 살 것 같더라니까. 살맛 나더라고. 올해 4월 15일 이후에 아름다운 국회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의당 예를 들어서 심상정 대표가 서울에 출마할 그 이제 후보자들 그 소개하면서 자기가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정당에 대항해서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것 때문에 욕을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우리가 그 선거에 뛰어든 당 대표의 역할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 장수들 지금 출전하는데 우리는 민주당과는 싸우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은 모든 선거구에 낼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지금 4+1 체제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통쾌합니다. 그럼 그 안에 구성 요소로 그 정의당도 6석이 있고 대한신당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민평당도 있고 다 이렇게 아주 힘든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여는 까먹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기여나 다른 기타 정당들의 기여는 까먹고 민주당만 항상 좋은 거고 그 사람들은 지금 기여가 전혀 없는 걸로 평가하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156석, 151석으로 간신히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줄 건 좀 해주자. 그리고 좀 큰 정당으로서 우리가 물론 민주당의 총선 승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정부의 승리를 우리가 그 정권의 승리를 원하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정당들의 기여도 지금 좀 인정을 해주자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을 위한 변명을. 참 그 좋은 배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줘야죠. 타협이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인데 그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타협이라는 말을 좀 나쁜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야합 이렇게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타협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헌식님은 부인하고 타협 잘 하십니까? 아니면은 사실 약간 맞춰죠? 말을 안 합니다. 늘 결렬 상태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결렬도 아니고 뭐 협상 자체를 시작을 안 하니까. 제가 황 작가가 말을 참 달게 했는데, 그러니까 4+1 체제 중에 우리가 156석을 확보했다가 어제 8석이 이탈했죠. 불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통과하는데 167, 150, 147, 150, 148, 150까지 가더라고요. 최고. 불안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협치라는 것,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향한다는 것.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보냐면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냐면 이 아름다운 국회는 예를 들면 우리 그 30만 원 기초연금 인상하는 거 관련해서 정의당은 야 60%까지 올리자. 자유한국당은 야 40%만 해야지 국가재정. 그러면 민주당은 약간 50% 가운데 보자. 이런 논의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원래 정상적인 국회라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말하면 잔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소멸시키는 것은 우리 역사의 하나의 큰 과업인가 과업.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이죠. 그래야 이 한반도가 발전하고 동북아시아가 민주주의로 정착될 수 있다라는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욕을 많이 먹을까봐. 너무 아웃을 많이 제가 당해서. 근데 그 뭐냐면 그 정세균 의장이 이제 총리 취임하시면서 이걸 제안하겠다 그랬는데 협치 내각을 좀 제안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파를 좀 떠난. 그러면은 협치 내각의 대상이 자한당 의원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1 협의체에 있는 정당들 의원들 중에서 내각 그 지난번에 우리가 노회찬 의원에게 그 제안했던 것처럼 그에 준하게 제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 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문제, 개성공단 문제 아니면 뭐 이란 파병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럴 때 자유한국당은 절대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안 내줍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야당 쪽에서 나와야 우리 정부 여당이 협상 고지에서 좀 유리한데 그럴 때 개혁적, 진보적 아젠다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우리한테 우정당으로 있거나 아니면 자한당이 사라진 상태에서 야당으로 있는 게 좋은데 지금 민주당은 목소리 못 내거든요. 파병에 대해서. 이럴 때 정의당이 지금보다 의석이 좀 많은 상태에서 뭐 10석, 20석이면 목소리가 좀 더 커지잖아요. 그럴 때 소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비난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가끔 그 저도 기분이 나쁘지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정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균형감도 필요하죠. 그 여당의 팔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 과반 의석도 안 되는 약 130석으로 고군분투했는데 굉장히 큰일 해낸 거라고 일단은 보고 그 칭찬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4+1이라고 하는 그 정체불명의 이 조직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도왔던 많은 분들께 지금 칭찬과 찬사를 보내고요. 문제는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체를 이제 상정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미리 신청해 놓은 필리버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필리버스터를 안 해. 그러니까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를 못 하고 상정을 해 놓고 나서 지금 13일 날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13일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사실상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 그러니까 국무총리 이제 인준에 관련된 표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정도만 처리되고 나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딱 지나고 나면 총선 국면으로 이제 바로 직행하는 거고. 그렇죠.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보수 야당들이 또 합쳐보겠다고 저러는데 평상시 때 잘 좀 하지. 이 응? 국회에서 보면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의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국회를 보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후에 이런 수준 높은 정치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런 정치력을 발휘한 게 못 봤어요. 저는 예를 들면 봅시다. 어제 그 긴박한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7시경에 개원해서 계속 이제 망치를 때려줘. 198건 정도를 때렸단 말입니다. 민생 법안들을. 그리고 나서 10시 반경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상정하고 휴정에 들어갔죠. 이 휴정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놨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쟁. 그다음에 안 하니까 이제 종료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10시 반부터 이인영 대표가 한국당하고 대화하려고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월요일날 그냥 바로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다음날 다 모여 있으니까 해서 회기 바꿔서 그냥 망치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안 때린 이유가 주말에 한국당과 대화를 끊임없이 요청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들한테 보여줄 성의와 모든 노력들을 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끊임없이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해서 들어와라 논의하자. 마지막 법이라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완고한 정의당과 민주당의 연합체. 이 연합체에 대해서 이번에 민생법안과 4개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 국민이 반드시 줘야 된다. 이 두 당에. 어떤 방식으로든 후원을 하든 지원을 하든 또는 이 당들의 국회의원들 당선을 시키든 국민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정치 안 하죠. 그냥 한국당처럼 자기 이득적 관점에서 하지. 자기 이득 다 버려가면서 자기의 기득권 내려놓으면서 당들이 이렇게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것. 이런 건 안 해버리거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이 두 당한테 줘야만 정치라는 건 상생의 정치가 되는 거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각고의 국민들이 이 두 당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지금 시민님 정의당 편 들어서 네,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댓글이. 아니. 농담이고. 네. 어쨌건 잘한 건 잘한 거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1대 국회는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과반을 훨씬 넘어서 뭐 그런 협의체가 필요 없어도 될지 아니면 여전히 뭐 어떤 보수 언론들 가끔씩 보면은 민주당이 과반 못 넘길 거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선동이고 과반은 분명히 충분히 넘길 거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자유한국당 한계를 봤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때 여당이었던 소수 제1야당이 갖는 한계.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연전연패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몸빵 하다가 패스트트랙 뭐 수사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되고 이런 상태로 갔다가 결국 그것도 또 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려다가 결국에는 이은재만
이상한 사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도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것 같아. 공수처를 세우더라도 뭔가 지들이 말하는 그렇죠. 독소 네. 조항이라도 좀 네. 없게끔 만드는 협상력이라도 발휘해야 되는데 all or nothing. 난 무조건 싫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은요. 정상적인 정당이라 그러면 황교안이나 원내대표였던 심재철이나 나경원이 탄핵당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어떤 사안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자기 안들을 관철을 못 시켰다고. 결국 그러니까- 다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당에서 원래 그 황교안 같은 경우는 지금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강경 투쟁을 주도하더라도 심재철이나 나경원은 원내에서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그 4+1 체제에게 70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핵심 30을 얻어오는 게 정치 협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저도 민주당을 평생 지지한 사람인데 제가 왜 아까 같은 얘기를 했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2달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달 전으로 돌아가면 문희상 의장하고 이인영 대표 욕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도. 왜 이리 무르냐. 그 다음에 문희상 의장 왜 빨리 부의하지 않냐. 근데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문희상 의장이 그때 국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만약에 부의하고 나중에 그 부의 과정 이후에 상정했다 그러면은 법안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면 한번 기각되면 그 법안은 또 내년 국회로 차 국회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상정하셔도 됩니다. 부의 후에 상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조급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이인영 대표나 문희상 의장이 충분히 국회 내에서 그 제 세력들을 통합하고 어우르고 줄 건 주고 하는 과정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한당을 빼고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만 하는 것은 우리 민주진보 세력에도 좋은 게 아니고 그 좀 한 번 뽑았으면 이해찬 대표 중심으로 지금 민주당이 그 시민이 말씀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된 체제가 없거든요. 좀 믿음을 갖자. 그리고 그 4월 총선에서도 그 믿음을 토대로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해서 새로운 입법부를 만들면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나 뭐 160석, 180석을 가지면 지금처럼 지난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개혁 입법 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그 우리 권 PD가 얘기한 걸 조금 더 이제 연결해 보면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합니다.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 가져간 거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동의한 바가 없어요. 단 한 가지도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이 정부에. 그리고 우리 국민은 정광훈의 절친을 정치 정당이나 또 대선 후보로 키울 만큼 천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진 적어도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1, 2색이 높게 우리 의식수준이 높아 있기 때문에 저런 천박한 아이들하고 이 같은 영역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내 존엄성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훼손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된다. 저런 아이들은 인간 쓰레기도 안 되는 겁니다.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되죠. 왜 그러냐면 말 너무 세. 아니 센 게 아니라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우리 채널을 생각해 달라고.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단 한 가지라도 동의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봐. 예산 빼고. 자기들 가져간 예산 빼고. 없다니까요. 누가 쓰레기다는 표현이 그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의 표현이라. 그래요? 조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때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저쪽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나라당입니까 한국당입니까 그쪽에서 어떤 작전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의 영향이 저는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때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지금도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저들이 좀 느낀 것 같아요. 좀 당황을 하는 게 많이 보이지만은 여태까지는 이제 어떤 나라의 발전, 나라를 어떻게 더 좋은 나라로 할 거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다음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것만 오로지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찬성한 게 하나도 없죠. 예. 이정현 대표님. 예. 당신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도 저는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진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닮았어.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제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자한당은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반대만 해야 자기들이 그 표가 결집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정부 여당의 실책만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 정책 협조나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